자, 53쪽에 확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것은 왔다 갔다 하면 좀 순서가 그래서 연결해서 공부하도록 쭉 한번 연결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릴까요? 자,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자, 제일 먼저 징수 방법부터 출발합니다. 징수라는 것은 걷는다는 뜻이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조세를 걷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한테 기회를 줘요. 여러분이 알아서 자진해서 신고해라. 요걸 우리가 신고 납부다. 요런 용어를 쓰죠. 해보죠. 신고 납부.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알아서 고지서 보냅니다. 고지서 보내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통 징수, 고지서를 얘기하죠. 요 차이점은요, 외우지 말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여러분 국민들이 사고 파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고 파는 건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여러분이 알아두라고 신고하는 거고, 여러분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에 등기가 되겠죠. 그럼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알면은 알아서 고지서 보낸다.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정부가 모르는 것들은 여러분이 신고해야 되는 거고, 정부가 알고 있으면 때 되면 고지서 자동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그 다음에 내가 걷어야 되는데 불편해. 그래서 딴 사람에게 걷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딴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특별징수라 얘기하죠. 따라서 대한민국 조세는 세 가지의 징수 방법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신고해야 된다. 그럼 사고 파는 건 여러분이 신고해야 되고, 갖고 있으면 고지서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고 납부 이런 용어를 쓰는데, 요거는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고요. 국세는 또 일부러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건 안 쓰셔도 돼요. 의미가 없고. 자, 국세는 신고납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주 짜증나죠? 지방세, 국세 그냥 자진신고 얼마나 좋아요. 요건 또 지방세는 신고납부, 국세는 신고납세. 또 요게 제일로 말이 복잡해요. 지방세 고지서 날라오는 걸 보통징수라고 그러죠. 국세, 종부세 고지서 날라옵니다. 국세는 뭐라고 하냐? 말 어려운 걸 써요. 어떤 말을 쓰나? 정부에서 부과한다는 말을 쓰고, 정부가 결정한다는 말을 쓰고. 그렇죠? 표현이 왜 그래? 그래서 어떤 말을 쓰느냐? 정부에서 부과한다, 정부에서 결정한다, 뭐 이런 말들을 쓴다는 얘기죠. 이건 다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고지서는 보통 징수로 통일해서 공부하자는 얘기죠. 괜찮겠어요? 정부에서 부과한다,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특별징수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월급 탈 때 세금 띄고 왔죠? 띄고 받는 건 뭐라고 그러죠? 원천징수가 된다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부탁을 한 걸 지방세는 특별징수, 국세는 뭐라고 그러죠? 원천징수라고 하더라. 끝. 근데 우리는 이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공부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해보죠.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요 셋 이해가요? 그러면 우리가 조세는 5개만 집중적으로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5개가 어디 들어가나 보자 이거죠. 자진신고납부는 정부가 모를 때. 그럼 사고 파는 거죠. 사고 파는 거 뭐가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고지서 날라오는 건 재산이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뭐가 있어요? 재산세, 종부세가 있다는 얘기죠. 5개 이렇게 나누면 돼. 얘는 뭐 월급이니까 필요 없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종부세는 원칙은 고지서 날라와요. 근데 고지서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는 예외로 종부세는 신고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 건 하나뿐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날라오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로 자진 신고해도 인정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옛날에 요거 시험 많이 나왔죠. 2005년도인가 종부세 나왔었죠. 그때 단골 메뉴가 요거예요. 양다리 걸친 거. 자, 요거 징수 방법 끝났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자, 신고 납부하는데 우리가 오늘은 취득세만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 취득하면은 신고 납부해야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되죠. 근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꼭 명심하셔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정부에서 고지서 보냅니다. 고지서 보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보통 징수. 그럼 고지서에는 뭐가 인쇄돼서 오느냐? 야, 너 보니까는 취득을 했더만 왜 60일 이내 신고 안 했어? 하고 고지서 날라오면서 벌칙이 인쇄돼서 옵니다. 너 말을 안 들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보통 징수에는 가산세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가산세라는 건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칙이 바로 뭐가 되죠? 가산세. 가산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요거는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숫자만 외우면 되고 이거 하나면 가산세 끝이에요. 공인중개사에서 가산세 끝입니다. 오늘 끝장내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 아예 신고 안 했어요. 아예 신고 안 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경우가 있고 사기, 부정이 있습니다. 이건 고의성이 있는 거, 이건 고의성이 없는 거. 고의성이 없으면 20% 붙습니다. 숫자만 알면 돼요. 무신고 몇 프로? 두 번째, 신고를 했는데 적게 했어요. 적게라고 했죠. 양심이 있으니까 10%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게 신고하면 10%, 완전히 안 하면 몇 프로? 20%. 그런데 고의로 그랬다. 고의로 그랬으면 무신고나 과소는 똑같습니다. 몇 프로 되는 거죠? 40% 적용이 된다. 이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또 나옵니다. 똑같아요. 이것만 외우면 돼요. 무신고 몇 프로? 20%. 과소신고? 사기? 그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납부불성실. 납부를 안 했으면은 매일매일 붙습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3일 있다가 냈다. 3일치가 붙는 거고, 얘는 무조건 하루 뒤에도 20%, 한 달 뒤에도 20%인데 얘는 매일매일 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면은 더 적어지겠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10,000분의 3씩 붙습니다. 하루에 얼마? 10,000분의 3. 끝.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야. 이게 다. 이게 단데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아요. 근데 기본서에서는 지방세 따로 국세 나와서 부피가 크죠. 이게 다예요. 맨날 이렇게만 나왔어요. 하다가 더 이상 출제할 게 없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노란색도 없어졌어. 어이, 큰일 났다. 사고 쳤어요? 그래, 난 원래 항상 사고 쳐요. 왜요? 내 편을 한 사람도 없다니까. 하여튼 백목 부러뜨렸다고 사고 쳤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해? 오늘 왜 그러는데, 요 과소신고 낼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요걸 갖다 여러분이 지문이 나온 거지 계산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한번 요거 들어볼게요. 신고불성실인데 예를 들어 원래가 세금이 1,000만 원 내야 돼요. 얼마? 그런데 600만 원만 신고했어요. 600만 원만 신고했어요. 600만 원만? 그럼 얼마를 과소신고한 거죠?
그렇죠. 400만 원만 과소신고했어요. 그러면 이게 걸렸어요. 적발이 됐어요. 야, 너 자료 보니까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왜 600만 원만 냈어? 400만 원 안 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명을 해야 되죠. 10%가 아니죠. 10%가 될지 사기로 일부러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으면 요거 곱하기 10% 40만 원만 더 내면 돼요. 근데 고의성이 있다. 4, 4, 16, 160만 원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얘 아니면 얘죠. 어느 사업자가 10%로 우기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그 신입 직원한테 시켰더니 그렇게 해놨어. 그 신입 직원 해고했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 낼 게 없으니까 요걸 양심선언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봐. 양심선언. 양심선언. 자, 고지서가 왔어요. 야, 너 400만 원 덜 신고했네. 아이고, 걸렸네. 그래, 내 양심선언 할게. 이 중에서 300만 원은 사실 내가 떼어먹으려고 그랬어. 어느 미친 사업자예요. 300만 원 떼어먹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요건 40% 적용하고, 그지? 그 다음에 요 놈에서 과소신고한 액수에서 요 놈을 빼니까 얼마 남죠? 100만 원은 우리 신입 직원한 시켰더니 그런 거야. 이거 고의성이 없어. 그럼 10%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산세율이 따로따로라는 걸 강조하려고. 부정한 것은 40%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과소신고에서 부정을 뺀 나머지가 100만 원이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요 놈이 요거 빼면 100만 원이란 얘기를, 요 100만 원을 어떻게 지문이 나왔냐? 과소신고에서 부정을 뺀 나머지 금액은 몇 프로? 10% 계산해서 요걸 A라 하고 요걸 B라 해서 합한세액으로 한다. 맞냐 틀리냐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눈동자 흔들리기 시작해. 요 내용은 이해가요? 어느 미친 사업자가 적발이 되면 적게 내려고 우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양심선언 한다고 그래 맞아 요거는 내가 300만 원을 떼어먹으려고 그랬어. 이런 미친 사업자가 어딨냐는 얘기죠. 근데 시험엔 요렇게 나왔어요. 부정이면은 40% 하고, 그 다음 요 놈에서 부정을 뺀 100만 원에 대해서는 10%에서 합한세액으로 한다. 끝.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짜증 제대로죠. 이건 잘못 낼 게 없으니까 별 이상하게 낸 거예요. 근데 요걸 또 지문으로 나오면 당황할까봐 내가 미친 사업자의 양심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사업자가 세금 많이 내고 싶어서 40% 내고 싶어서 그래 나 떼어먹으려고 그랬어. 이런 사람이 어딨냐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끝. 여기에 관한 것은요, 여기에 관한 것은 하나만 내가 해볼게요. 밑줄. 나머지 밑줄 안 쳐드려도 되죠? 뭐 칠 게 없으니까 요걸로 요약. 55쪽에 가산세 보세요. 가산세의 첫째 밑줄. 가산세라는 것은 첫째 줄 끝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즉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붙이는 게 가산세란 얘기죠. 그 옆에 보니까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금은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가산세는 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의무 불이행을 했을 때 붙는 벌칙이 된다는 얘기죠. 얘는 세금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밑에 3번 가산세 종류인데 포인트만 알면 돼요. 1번 무신고, 1번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이라는 건 고의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지방세 국세 똑같은데 그냥 밑줄만 칠게요. 기억, 지방세는 네 번째 줄 무신고 몇 프로죠? 20%, 100분의 20. 그것만 밑줄 치면 끝나는 거죠. 뒤로 넘어가 니은 국세도 똑같죠. 네 번째 줄에 몇 프로? 몇 프로? 20%. 그 다음에 2번 사기 부정 지방세 몇 프로? 40%. 국세 몇 프로? 40%. 괄호하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신고는 20%, 10%, 40% 요것만 알면 되는 거죠. 얘는 양심선언은 없어요. 신고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밑줄 과소신고가산세. 1번 일반적인 경우
기억, 지방세 세 번째 줄 몇 프로? 10%. 국세 네 번째 줄 몇 프로? 10%. 사기, 부정행위 이게 문제죠. 지방세 거기 밑줄 치세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A와 B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A와 B 개념이 뭘까요? 바로 요거죠. 양심선언. 해볼게요. A번 밑줄 부정과소는 몇 프로? 40%. 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B번이에요. B번 지문. 과소신고에서 부정을 어떻게 해준다? 뺀다. 그 개념 이해가요? 여기 봐요. 100만 원 어떻게 나왔냐 이거야. 과소신고에서 부정을 빼니까 100만 원 나왔다는 얘기죠. 요거는 몇 프로? 10% 해서 요거 두 개 A, B를 어떻게 한다? 합한 금액이 된다. 좀 이렇게 설명 듣고 지문 읽으면 이해 가나요? 아니에요. 눈동자 흔들렸어. 57쪽에 니은 국세 한 번 더 할게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면 A와 B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A 밑줄 부정 몇 프로? 40%. B는 과소에서 부정을 어떻게 해준다? 뺀 금액의 몇 프로? 10% 해서 A, B 합하면 된다는 얘기죠. 지문 이해가요? 네. 시험에 지문이 이렇게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에 올려놓은 거예요. 내단에다가 별 희한한 걸 내는 거죠. 이건 실무에서 전혀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인데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낸 거예요. 낼 게 없거든요. 범위는 정해져 있죠. 29번 시험 출제됐으니까 낼 게 없는 거예요. 3번 납부불성실은 똑같죠. 1번 지방세나 2번 국세나 똑같죠.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박스 맨 밑에 괄호 하루에 얼마씩 붙는다? 10,000분의 3. 박스 맨 밑에 괄호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붙는다? 10,000분의 3. 끝. 요거예요. 요렇게만 공부하면 될 걸 그냥 책에다가는 너무 디테일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거 보고 기절할래요? 이거 하고 정리할게요. 이게 낫다는 얘기죠. 오케이? 대답이 시원찮아서 한번 또 해보죠. 요번에 고지서 날라오는 거. 고지서 날라오는 것들은 뭡니까? 몇 월 며칠까지 얼마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납기 내 얼마, 납기 후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납부 기한이 있어요. 기한 마지막 언제까지 내시오.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습니다. 얘는 신고하는 게 아니죠. 돈만 내면 돼요. 안 냈어요. 안 냈으면은 뭐가 붙느냐? 가산금이 붙죠. 가산금이라는 것은 뭐냐? 연체 이자가 되는 거예요. 돈 안 냈으면 이자 붙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에 해당하고 가산금은 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얘와 얘는 절대로 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격이 다르니까. 가산금, 가산세. 그러면 가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 일반 가산금. 이게 순서예요. 1번 처음에 붙는 게 가산금 또는 일반 가산금. 우리가 가산금이라는 것은 일반 가산금 얘기예요. 이자는 두 번 붙어요. 처음에 붙는 게 일반 가산금. 얘는 한 달만 붙어요. 몇 달만? 한 달만 3% 붙습니다. 숫자만 알면 돼요. 몇 프로 붙어요? 3% 붙어요. 한 달만. 재밌는 건요,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만 늦게 내도 한 달치 긋는 거예요. 납부 가산세다는 것은 일수별로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무조건 하루 뒤에 내도 3%, 한 달 딱 맞춰서 내도 돼 3%. 그 다음에 첫 달에 3%죠. 1순위. 근데도 안 냈어. 한 달 동안 안 냈어.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붙느냐? 중가산금이 붙어요. 무겁다는 얘기죠. 중가산금은요, 매달 붙어요. 매달 1.2%. 매달 1.2%. 그러니까 하루만 늦게 내도 1.2% 붙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 첫 달에는 3% 한 달만 붙고, 그때도 안 내면은 그 다음 달부터는 매달 얼마씩 붙어요? 1.2%. 그런데
가산금이 점차 길어지게 많아지게 되면은 납부할 사람 의욕이 상실되죠. 따라서 얘는 60개월 한도예요. 60개월. 5년이죠, 5년. 그러니까 납부할 사람은 납부할 의지도 없는데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고 매달 1.2% 계산한다 이거죠. 한도가 60개월. 그럼 60개월 동안만 하면 좋겠네. 60개월 동안 안 내면 그 다음 절차가 들어가야죠. 그게 뭡니까? 압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60개월까지만. 그래서 얘들은 최대 72%란 얘기죠. 72%가 어떻게 나왔는지 질문하지 말아요. 한 달에 1.2% 곱하기 60개월이.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다 설명하네. 근데 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를 갖다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다 한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전에 배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 중에서 토지 배웠습니다. 토지는 납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죠. 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얼마다? 100만 원은 9월 말까지만 내면은 100만 원만 내면 되죠. 그런데 12월 5일 날 납부했다고 가정을 하죠. 날짜가 주어집니다. 12월 5일까지 납부했다 그랬으면 납부했다 그러면 가산금 계산을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계산 문제가 과거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요때까지 내면은 100만 원. 그다음에 한 달 10월 말까지는 몇 프로? 100만 원에 3% 가만히 있어요. 3만 원. 내가 계산할게. 그럼 100만 원, 3만 원 얼마 내면 돼요? 103만 원. 요거 3%. 그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11월 말 1.2%. 12월 5일까지 1.2% 낸다는 얘기죠. 이거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3만 원은 무조건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럼 103만 원이죠. 이거에 대해서 1.2% 곱해서 나온 거에다 또 더하고 더한 거에서 곱하면 엄청나게 복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매월 1.2%예요. 그러니까 103만 원 곱하기 두 달이면 얼마죠? 2.4%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첫 달만 가산금 더한 금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달에는 가산금 더하고 이게 아니라 103만 원에 대해서 한 달에 1.2%, 두 달은 2.4%, 세 달은 됐어요. 나 잘 모르겠어. 아, 됐어요. 그만해. 왜 그렇게 계산해? 그래서 최대가 72%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더한 거에 더하고 더한 거에 곱하고 또 곱해서 나온 거에 더하고 하면은 72%가 아니라 뭐 200%, 300% 나오겠죠. 개념 이해 가나요? 그 다음에 무조건 1.2%만 붙는다는 거. 시험에 나오면 이게 최대치의 계산은. 언제 냈다 했을 때.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착각을 유도하게끔 나오죠. 그게 뭐냐? 바로 요거예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과상금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제라는 건 중과상금을 적용 안 해요. 그럼 뭐야? 3%만 적용해요. 얘만 적용해. 어떨 때 그러냐? 어떨 때? 금액이 적을 때. 금액이 적은데 체납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오죽하면 짠하다 이거죠. 그럴 때는 중과상금 안 하고 3%만 적용합니다. 금액이 적을 때. 그렇죠. 그럼 적은 금액이 뭐냐? 국세면 좀 많을 거고 지방세면 좀 적을 거란 얘기죠. 요 금액이 시험의 포인트죠. 국세다 그러면 요거 잘 봐야 돼요. 100만 원 미만. 미만이라는 건 100만 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99만 9,990원까지는 중과상금 적용 안 해요. 불쌍하다 이거예요. 100만 원부터는 무조건 중과상금 적용해. 지방세다 그러면 30만 원 미만. 그러니까 30만 원부터 중과상금 한다는 거. 100만 원부터 중과상금 적용한다는 거. 요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기준 선택하는 게 여기 들어간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잘 보세요.
시험에 얘가 나왔습니다. 재산세 그리고 2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토지, 그리고 언제 냈냐? 12월 5일 날 납부했다. 가산금하고 포함해서 얼마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걸 공부를 어느 관점에서 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20만 원이면은 30만 원 미만이죠. 지방세니까. 그럼 얘는 중과상금 해야 안 해요? 몇 프로만 붙어요? 그렇죠.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3% 얼마가 될까요? 우린 이게 안 돼, 그죠? 6천 원 나오죠. 그래서 모두 20만 6천 원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난이도를 높게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부터 생각해요. 나 이거 뒷다 잘해. 토지는 9월 말까지 냈는데 첫 달에 3% 붙고 12월이니까 1.2, 1.2, 2.4 붙고 여기까지 계산해요. 어렵게 계산하고 어렵게 문제 틀리고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세법은 내가 강조했던 대로 단순하게 보란 얘기죠. 단순하게 보면은 계산 문제 쉽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습니다. 평상시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굉장히 높은 분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떨어진 분이 있어요. 한 학원당 꼭 한 분씩 정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모의고사 점수가 많이 나왔는데 공부를, 모의고사는요, 요번에 모의고사 있죠? 점수 절대 신경 쓰지 마요. 빵점 맞아도 돼요. 아마 20점짜리 많을 거예요. 절대. 세법은 뭐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한 문제만 맞으면 돼요. 조세총로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 모의고사는 그 시간 앉아있는 체력장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읽지도 못해요. 못 푼 문제가 뒷다 많아요. 그러고서 꼭 열불 난다고 그러고 월요일 날 시간 되면 태반이 결석을 해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달에 한 번씩 병이 도져요. 첫 시험은 그 시간 동안 앉아서 지문을 읽는 연습하는 거고, 솔직히 얘기해, 저도 이제 출제를 하고 하니까 전국 모의고사는요 평상시보다 난이도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모의고사 점수는 좋았는데 시험에는 어떻게 돼요?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점수가 떨어져 봐요. 출판사 박살납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일부러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많이 바뀌어요. 뭐 학개론이 어렵게 나오면 민법이 좀 쉽게 나오고 이렇게들 나옵니다. 그리고 뭐 3월이니까 뭐 쉽게 나오겠거니 다 의미 없어요. 쉬워도 떨어지는 사람 떨어져요. 어려워도 붙는 사람 붙는 거고요. 그러니까 점수 연연하지 말아요. 매달마다 월요일 날 강의 들어가는 데는 반 죽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절대 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모의고사예요. 실전에 강하고 실전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법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지 모의고사는 모의 그대로예요. 왜 거기 점수에 연연하는 얘기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이런 얘기 했지만은 월요일마다 안 보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와서 이거 내가 해야 돼 말해야 돼 어려워 쉬워. 또 어떤 때 난이도가 쉽게 나왔으면 동네 휘졌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되면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쉬면 쉽다고 한 잔에서 결석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래서 한 잔에서 결석하고 월요일 날이 그렇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난이도를 갖다가 조절을 해야 돼요. 너무 난이도 높은 걸로 대비해서 공부하면은 시험에 단순하게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세법은 얘기할게요. 계산 문제가 가끔 한 문제 나오고 하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좀 더 얘기하면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앞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이 긴 것도 대부분이 답이 앞쪽. 이런 얘기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제한 시간이 시간 배열을 맞춰야 되니까. 지문이 많이 길어요. 답도 뒤에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시간이 오버가 되거든요. 이런 건 다음에 내가 자세히 한번 내가 특허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도 뭐예요? 뭘 알아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실제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냥 계산하지 말고 요게 포인트가 된다는 거. 그죠? 그러면 쉽게 계산하고 쉽게 답을 맞추고 여기까지 한 사람은 어렵게 계산하고 흐뭇해요. 나중에 보면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나오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공부. 세법은 둘 중에 하나. 숨은 글씨, 포인트만 알면 됩니다. 이거 처음에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안 하고서 문제를 내주면 다 틀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를 몇 번 풀다 보면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한번 해보면은요, 밑줄 안 쳐드려도 되겠죠, 이거는? 이게 다니까 더 이상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죠. 저 중간에 들어가면 편할 텐데,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신고납부에서 확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확정은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 요게 중간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요게 더 중요하니까 요거 지워도 되죠? 여기에다가 확정은 뭐냐? 금액을 누가 결정하냐? 취득세는 내가 신고하는 거죠. 내가 신고서 작성하죠. 그럼 내가 금액도 계산해야죠.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때 결정이 된다는 것. 누가 결정합니까? 납세 의무자가. 누가? 납세 의무자가. 내가 결정하는 게. 내가 결정. 그런데 고지서 날라오는 거. 고지서 날라오는 것은 고지서에 금액이 인쇄돼서 오죠. 누가 결정한 거예요? 정부가. 정부가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을 했다 얘기죠. 금액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신고납부, 취득세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내가 결정해. 양도소득세 내가 결정해. 들키면 또 내면 되니까. 그 다음에 고지서 날라오는 건 정부가 결정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자동확정이 있어요. 자동확정은 뭐냐? 신고할 필요 없어요. 고지서 안 날라와요. 자동으로 결정하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인지세. 자, 예를 들어서 등본 띄는데 한 통당 얼마죠? 배웠어요? 월요일날 강의하면서 들었어요. 400원이래요. 아니더라도 400원이에요. 300원을 들이대요. 왜 나한테? 그럼 과전해 줄 거예요. 등본이 4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됐어요. 1억이라고 하죠. 1억. 됐어. 자, 등본 한 통에 1억입니다. 그러면 가서 등본 한 통만 주세요. 그럼 얼마 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한 통이 얼마예요? 1억. 알았어요. 나 신고하고 올게요. 이래요? 아니죠. 얼마예요? 1억이에요. 알았어요. 나 집에 가서 누워있을게. 고지서 보내줘요. 이래요? 아니죠. 자동으로 한 통이면 1억이 결정이 됩니다. 자동 확정되는 게 있죠. 오케이? 요거 결정하는 거예요. 요것만 결정하면 끝나게 됩니다. 오케이? 요렇게 이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59쪽에 납세 의무의 소멸 나와 있죠? 소멸 사유 나왔죠? 박스 안에 5개만 밑줄. 납부, 충당, 부가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나와 있죠? 요 5개가 17년에 나왔으니까 이번 시험은 X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과감하죠? 어디까지 여러분 사는 거냐 그러면 63쪽까지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확 찢어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찢으면 64쪽 배워야 되니까 안 돼요. 64쪽에 2가지 배웁니다. 동그라미 기한 후 신고, 동그라미 수정 신고. 요건 나올 때가 됐습니다.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데 요것도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여기다가 그냥 한 바닥에 1시간에 한 바닥 좋잖아요. 공부할 부담도 적고. 이렇게 줄여줘도 안 하면 어떡하라고? 표정이 웃자라고? 그런 표정이? 자, 요건 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데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래, 여기다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첫째, 기한 후 신고. 쉬워요. 금방 배웠던 겁니다. 기한 후 신고다 그러면 취득세 해보죠.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겠죠. 안 했어요. 안 하면 뭐가 날라온다고 그랬죠? 가산세가 가산 이러고 날라와요? 고지서가 날라오죠. 더워 죽겠네.
나 또 가산세라는 세, 아까 물세 누가 그러더만 오늘 세들이 이렇게 많아요. NG 다시 한번.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안 했다. 안 했으면 뭐가 날라와요? 그렇죠. 고지서가 날라오지. 고지서에 뭐가 인쇄돼서 오죠? 가산세가 인쇄돼서 옵니다. 그런데 가산세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는 늦게락도 신고할 수가 있어요. 늦게락도 신고할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 기한 후 신고라고 얘기하죠. 꼬시는 거예요. 야, 신고 60일이나 안 했어? 뭐 사업 때문에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그 늦게락도 해. 늦게락도 해. 기한 후 신고. 그러면 에이, 올해 어차피 늦은 거 내년에 하지. 안 됩니다. 맥시멈이 있어요. 맥시멈은 뭐가 되느냐?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는데 중간에 텀이 있다는 얘기죠. 이 텀 안에는 늦게락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맥시멈은 고지서 받기 전. 그럼 고지서 받기 전 하면 무식한 티가 나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 부과 고지 받기 전까지 이런 표현을 쓰죠. 부과 고지가 고지서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지만 사업하다 보면은 늦게락도 할 수 있다. 다만 언제까지? 고지서 받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이게. 오케이? 고지서 받으면 신고가 안 됩니다. 돈만 내야 돼요. 그런데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은 어떠한 홍당무를 줘야 되겠죠. 여러분한테 꼬셔야죠. 여러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했으면은 늦어도 늦게락도 신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에이, 이미 기간이 지났으면 가산세 내야 되는데 천천히 내지 이럴 거 아니에요. 꼬시려고? 알았어. 기한 후 신고를 하면은 가산세를 감면을 해줄게요. 꼬시는 거예요. 가산세 깎아줄게요. 그래야지 사람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가산세를 감면을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신고예요. 신고. 따라서 신고가산세만 깎아주는 거예요. 납부가산세는 깎아주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 얘가 많이 나오죠.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와 납부가산세를 감면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신고가산세만. 나오는 게 뻔해요. 그러면 얼마 깎아줄래? 들어가야 되겠죠. 요건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면 50% 깎아줘요. 그럼 빨리 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1개월 초과. 초과는 공부하지 말아요. 그냥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이렇게 공부하세요. 당연히 얘는 1개월 초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20%. 요것만 알면 기한 후 신고 끝이에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그럼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기한 후 신고는 첫째, 기한 후 신고는 신고를 안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시험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신고한 사람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신고 안 한 사람이 하는 게 기한 후 신고. 여기 1번. 두 번째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부가고지 받기 전. 세 번째, 신고만 되고 납부는 안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1개월 이내. 만약에 문제에서 60일에 신고했다. 그럼 몇 프로가 되죠? 20%가 되는 거죠. 1개월 초과니까.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 1, 요거 2, 요거 3, 요거 4. 요게 기한 후 신고란 얘기죠.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해보죠. 기한 후 신고.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취득세는 취득일로. 큰일 났다. 학원의 재무상태에 지장이 있겠네. 다 부러뜨려서. 이르지 말아요. 60일 이내. 어떤 눈빛이 있어. 눈빛 쏜 사람이 있어 저한테. 이르지 말아 했더니 눈빛을 쐈어 나한테. 하는 거 봐서 미치겠어 내가.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했어요. 했는데 요거죠 시험에. 과소신고. 적겠어요. 두 번째는 환급.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 받아야 되는데 이걸 과다 환급. 뻥튀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신고를 했는데
100원인데 50원만 신고했어요. 또는 환급을 100원 받아야 되는데 500원 주세요 이렇게 신고했어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라 이거야. 수정신고. 이게 수정신고죠. 수정신고는 신고를 했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고치란 얘기죠. 자수하란 얘기예요. 자수. 얘는 신고를 안 했으니까 늦게락도 하란 얘기고, 얘는 신고를 했는데 잘못했어요. 고쳐라 이거예요. 얘도 언제까지 똑같습니다. 부가고지 받기 전. 근데 이걸 꼭 다른 말로 결정, 경정, 통지 하기 전까지. 이 말은 뭐냐?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다고 보면 돼. 결정, 통지, 이게 뭐야? 정부에서 금액을 정해서 통지한다는 얘기죠. 들켰다는 얘기예요. 얘들은 쉽게 얘기해서 신고를 안 했는데 들켰다는 얘기예요. 이건 신고를 적게 했는데 들켰다는 얘기죠. 들키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꼬셔야죠. 알았어. 수정신고하면은 가산세 깎아줄게. 이건 왜냐하면은 그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네가 적게 신고한 거 언젠가 들킬 거 아니냐. 그럼 들키기 전까지는 신고해라.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이 줄어들 거 아니냐 이거예요. 들킬 거 아니냐 이 얘기지. 그럴 때 여기도 똑같습니다. 신고가산세만 깎아주지 납부가산세는 깎아주는 게 없어요. 똑같아 둘이. 그러면 어떻게 깎아주느냐. 얘는 2년까지 줍니다. 몇 년? 이거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실무에서도 하려고 그러면 기한 지나서 어떻게 가산세 다 물어야 돼? 이럴 때 상담 들어가는 게 이거거든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자, 그럼 요거는 뭐냐?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아주 쉬워요. 50%, 20%, 10%, 끝. 이게 수정신고예요. 여기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뻔하죠. 신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한 후 신고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시험에 이게 엇갈려서 나온다는 얘기죠. 신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수정신고. 그러면 가산세 뭐만 깎아줘요? 신고가산세만 깎아주고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50, 20, 10. 끝. 맥시멈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둘이 공통점. 들키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고지서 받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요거 한 줄 갖고도 4가지의 문제를 출제할 수 있으니까 출제자가 선호할 수밖에 없고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죠. 이런 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야지 공무원의 일거리가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죠. 어려운 건 없습니다. 딱 이렇게. 자, 거기까지 나와 있는 것이 모두 67쪽 보세요. 67쪽에 보면은 박스 나와 있죠. 바로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거보다 요게 좀 더 간편하게 볼 거예요. 그죠?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게 요게 다예요. 연결해서 공부하면. 그럼 요거 여러분이 필기를 하면은 요렇게 줄어들잖아요. 그죠? 요거면 끝이야. 1시간 동안 배운 내용이에요. 시험에 나올 게 요 정도고. 그러니까 3월부터 내가 시험 체계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요약 줄여드리면 요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부담이 줄어들죠. 안 그러고 기본서 본다면 보다가 기절합니다. 또 보다가 애가 엄마 밥 줘, 걔 인생 끝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 68쪽부터 나왔습니다. 77쪽까지인데 그 안에는 소멸이라는 말이 나오는 문제는 안 풀어도 됩니다. 오케이? 소멸이라는 말 나오면은 안 풀고 돼도 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은 조세총론 마지막에 모두 몇 단원이 있냐? 2단원. 2단원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것도 칠판에 요약해드리면 한 바닥이면 오늘 끝입니다. 요건 1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79쪽 우선권이라는 거 나왔죠. 빚잔치 나가는데 요것도 한 바닥으로 요약해드리고 마지막
구제제도와 서류 송달에 관한 것도 간단히 끝납니다. 빨리 끝나는 게 낫겠죠? 생각 좀 해볼게요. 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